아이, 왔습니다. 기라기라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콩밥씨 생각만 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라면 먹었습니다. 좀 부었죠? 어이? 여러분, 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도시에서 살 수는 없어. 하지만 나는 도시에서 살고 싶어요. 갱에 들어가는 게 맞다. 갱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갱에 들어가야지, 갱에. 어제 내가 다양한 직업들 좀 해봤잖아요. 하고 느낀 게 있어. 다양한 직업들이 끝내고 내가 느낀 점. 내가 조직원으로 들어가거나 차리거나 둘 중 하나 해야 돼. 자, 기다려봐. 이미지도 좀 없애고. 건실하게 살아서는요, 돈만 벌. 이 노동 수익은 창업 이후에 자본 수익을 따라오지 못한다. 경제학의 기초 공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 수익을 빠르게 올리는 거. 개인, 현재. 인데, 이 갱스터는요, 현재 자본이 부족함. 그래서 행님 찾아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방법은 뭐다? 갱으로 시작해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스근히 어차피 모을 방법이 없으니까 스근히 올라와서 사업을 하는 거. 이게 맞아. 이게 사업을 하는 거. 여기 갱이란 이유만으로 경찰 터치가 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돼. 비즈니스. 이게 갱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예, 노동 수익이 자본 수익을 따라올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GTA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갱에 들어갔을 때 뭘 먼저 시작해야 될지 모르니까 밑에서부터 스근히 올라온다. 한굴에는 근데 점조직이잖아 살짝. 그리고 갱이 지금 굉장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 빈집털이가 생긴다고 하긴 하던데 아마 지금은 갱에 들어가만 있고 다음 주를 노려봐야 되긴 해요. 지금 갱에 들어가만 있고 다음 주를 노려보자. 음흠. 오케이. 어느 정도 갱스터로 할 수 있는 게 있긴 있네요. 빈집털이. 이거 한번 노려봐야겠다. 초기 초기 투자 자금으로 이제 내가 1,000만원 정도를 이제 입회비 비슷하게 내가지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음. 그래서 좀 피곤해 보이네요. 뭐 힘들어 보이네요라고 하는데 이거는 잠에서 덜 깨서 그런 거고. 이따가 그거 하면서 이거 하면서는 조금 RP보다는 이제 좀 자연스럽게 가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예. 왜냐면 이제부터 사업을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가려고. 스근어이. 물론 취미생활도 좀 하면서. 갱들에게 돈 빌려주는 거 자체가 일종의 대부거든. 응? RP를 끝낸다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간다는 거죠. 취미생활 계속 할 거야. 취미생활 계속 하려고. 이거 계속 하려고 갱 들어가는 거예요. 무력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갱이 돼야 가능. 해서 갱스터를 지금 동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해야 됨 지금. 노동 수익은 자본 수익을 따라올 수가 없다. 경제학의 기초 법칙. 야, 경제학에서도 이런데 말이야. 자, 그래서 갱을 동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환기 좀 시켰고. 응? 그래서 오늘은 갱스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 좋으면은 들어갈 수 있겠지? 들어가기 위한 준비 같은 것도 필요할 거고. 호텔 경제 하려고.
아 무조건 뺏으면 된다라니. 그 이제 뺏기만 한다고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좀 더 스무스하고 화려하게 진행을 해야지. 스무스한 화려. 같이 갱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긴 하지. 오케이 오케이. 한번 들어가 볼까? 슬슬. 어제 이거 너무 슬펐어. 나 가자마자 서버 열리고 계속 이제 이렇게 되는 거 너무 슬펐어요. 플라잉 택시 이거 어떤 상황이었냐? 한번 보자. 소리가 안 나오는데? 됐다. 아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아 예. 뭐야? 이거 뭐야? 어떻게 해요?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뭐예요? 잠깐만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내려봐요, 뭐야? 지금 내리면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 내려봐요, 살려줘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가이드 불러, 가이드! 가이드. 가이드님! 가이드. 야, 어떻게 해, 이거? 아이고야! 수고맨 씨! 수고맨 씨!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수고맨 씨! 아유. 괜찮아요? 아유 신께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어디 계셔? 정상화의 신이 왔지. 응? 버그를 발견하셨나요? 네! 안 돼! 안 돼! 수고맨 씨! 이것도 수고맨 씨! 아, 좋겠다! 안 돼! 수고맨! 이런 버그가 있어가지고 진짜 어휴. 저쪽 유튜브에 올라갔다고요? 참 신기한 레전드네요. 아니 첫날이었는데 몰라서 끄면 어때? 협경이잖아. 이분도 봐봐, 이게 약간 이 협경인 거 서버에 알겠지? 있나요? 인정? 최본계 알면 벤당하겠다. 최본계가 아 최본계? 네요? 캐릭터예요? 이 씨발. 뭐? 혀 좀 내밀어 주세요. 크크요. 이안스 여기서 대안스가 나와버리면 응? 너무 좋잖아. 아 뭐 콩밥씨에서 재밌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유튜브에 올라오고 그런 거 좀 많이 말해주세요. 재미있는 일들은 이거저거 많이 겪고 싶고 나도 하고 싶으니까. 포켓몬 자 출실 2에서는 고해상도화의 그래픽이보다 선명해졌습니다. 와 올해 10월이네. 업그레이드 비용 왕만원 받겠지 뭐. 포켓몬스터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만원대네. 만원대면 인정. 이게 스위치 2 에디션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나. 이거 마리오도 너무 비싸서 욕 존나 나오던데. 마리오 카트 월드 이거 거의 10만원대 가격이라. 나는 개인적으로 게임값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순차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한 이유라. 네 이러다가 GTA 6가
14만원대죠. 흔히 말하는 100달러. 이건 100달러에 낼 것 같아. 얘네가 혁명을 일으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내년 5월인데 얘네는 워낙에 개발도 오래 걸렸고 특허도 존내 내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지 않을까? 100달러로 내지 않을까? 기존 2025년 가을에서 26년 내년으로 미뤘던 녀석들 다 망했습니다. 당장에 GTA 6 말고 5 보세요. 5 지금 당장에 이걸로 대형 서버 만들고 그러고 있잖아. 지금까지 이거 얼마나 대단하냐. 6는 얼마나 갈까가 나는 궁금하다는 거지. 당장에 GTA 5를 넘은 게임도 몇 없어. 싸펑마냥 좆박는 거 아니냐고? 락스타가 지금까지 좆박았던 적은 디피니티드 에디션밖에 없었고 데피니티브 에디션 이거 이건 진짜 좆박은 게 맞지. 외주를 잘못 줘가지고. 그리고 GTA 시리즈가 발적화인 거는 역사적인 전통이에요. 살짝 5는 그나마 많이 고쳐가지고 잘 됐는데 4때 생각해봐. 4때 이거 진짜 쓰레기였어. PC에선. 그래서 나중에 리버티 시티 해가지고 이거 에디션으로 딱 낸 거 있잖아. 컴플 에디션으로 스팀에 낼 때 한번 싹 최적화 관련해서 고치긴 했어요. 고친 것도 잘 안 돼. 근데 고친 것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차이나타운 워즈라고 이것도 당시에 그 NDS로 돌아가던 게임이라 이것도 좀 조시였어요. 조트였음 조트. 근데 스토리는 진짜 오셨었고 이제 중국 권력과 이제 삼합회 관련된 얘기였는데 이건 좀 괜찮았는데 아쉽게도 이제 옛날 시점 옛날에 그 GTA 탑뷰 시점에 그걸로 돌아와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 3D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뭐 그지 DS에서 이런 게임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맙냐. 웬만해선 다 사양을 낮춰가지고 냈었던 게임들인데 그 당시 엄청나게 그 용량이 컸었다 하는 게임들은 64메가였어. 진짜라니까. 이거 다 64메가 아니면 128메가예요. 그렇게 많은 용량을 담을 수가 없는 게임들임. 딱 모바일용. DS 후반기에 그 뭐야 블랙 때 블랙 2 때 이때 용량이 거의 500기가 500메가 죄송합니다. 단위가 기가로 바뀌어가지고 요즘엔 500메가 단위로 이제 늘어나긴 했었지. 이때 이땐 그랬었고 근데 초반에는 많아봤자 128 적으면은 64 32까지 내려가는 것도 있었어. 대충 이제 테트리스 같은 거는 32메가도 안 됐어. 한 20메가 정도. 이것도 32메가짜리였는데 이상한 말. 요즘에는 게임들이 다 기가 단위죠. 요즘엔 다 기가 단위인데 이때는 메가로도 재밌는 게임들을 뽑아냈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진짜 극단적으로 그 도트 스프라이트에 빡 집중을 해가지고 부드러운데 도팡 일당은 진짜 부드럽거든요. 이게 오히려 나중에 나온 슈퍼 디럭스보다 나아요. 여기 있다. 슈퍼 디럭스 같은 경우는 옛날에 있었던 게임을 리메이크한 작품이라서 의슈디 일면. 그래서 예전 도트를 그대로 쓰는데 루팡 일당은 아니 도팡 일당 여기 있다. 도팡입니다. 루팡 아니라 도팡 일당은 아예 스프라이트를 새로 찍어내가지고 그래서 좀 그래픽이 달랐었어요. 아, 뭐 3DS는 많이 용량이 늘어났지. 근데 3DS도 결국에는 휴대용이라는 그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넘지 못했지. 와, 배터리 교체해준 거 봐. 이거 리튬 배터리 주기적으로 많이 날라갔었는데. 아무튼 정확히는 반반일 텐데. 도팡 일당이 거울의 데미궁에서 절반 가져오고 새로 찍은 거 절반이고 울슈디가 리메이크판이라 사실상 이제 최적화만 되어 있지 않았었나? 아무튼 그게 아니라 반대였군요. 오케이. 죄송. 근데 제가 했을 때는 도팡이 조금 더 부드러웠어가지고 어린 나이에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지. 아유, 아무튼 3DS의 시대를 지나고 위가 나왔는데 위 U를 휴대용으로 내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스위치의 테스트판이었던 거지. 이걸 샀던 놈들은 다 그 닌텐도의 거대한 사회 실험에 당했던 거고. 초창기의 스위치라고 보면 됩니다. 위유는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어. 너무 안 팔려서. 그리고 한국에 정발되지도 않았음. 정발이 없어, 정발이. 한닌이 위유를 걸은 거는 약간 좀 신의 한 수였지. 그리고 위는요, 당장에 위유는 주변 기기가 없었는데 위는 졸라 많았어. 이거 봐. 위는 연예인 데리고 광고했었어. 여기 있다. 위 스포츠 뭐 이런 거 이제 연예인 데리고 와서 이제 광고하고. 막 홍쌤 막 이런 분들 막 데려온 거 봐. 이야, 진짜 자태현 형님은 이때도 광고를 했었구만. 이때가 스타 연예인 광고가 정말 잘 먹혔던 시대라. 아, 여기도 스타 연예인 광고 있네요. 퍼니박스. 스타 연예인 광고 시대. 아무튼 위는 그리고 DS는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치중을 했었어. 그만큼 주변 기기도 참 많았었던. 야, 졸라 많아. 건 블래스터. 이제 건 게임 할 때 필요한 제퍼죠, 일명. 건 제퍼. 하고 이제 이렇게 USB로 연결해가지고 그 전용 그 컨트롤러. 그러니까 이거는 액션 게임 할 때 필요한 장치야. 위는 사실상 그냥 리모컨이거든요. 위의 컨트롤은 사실상 그 리모컨 딸깍딸깍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주변 기기로 이제 하나 이제 붙여가지고 이 두 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종하는.
그리고 스위치의 시범판이 아니랄까봐 이 세로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가로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쓰는 것도 있었어요. 세로인 걸 가로 돌려서 게임패드처럼. 대신에 버튼이 적었기 때문에 버튼이 적었다는 게 너무 큰 단점이었지. 그래서 별짓을 다 해야 했었다 이때. 아 손목보 골프채 이게 모두의 골프 그거 할 때 썼던 거죠. 예, 앞에 뚝배기에다가 골프채를 달아놓고 골프채 괄호치고 그냥 골프채 모양 플라스틱임 달아놓고 이렇게 스윙. 와 AV 케이블이다. 자 요즘에는 이딴 병신 같은 도구 안 쓰죠. 그러니까 AV 케이블이 뭔가요? AV를 얘기하는 건가요? 라고 하는데 아니요. 이거는 AV 컴포넌트 케이블이라고. 여기서 선 두 개는 화면 송출이기 때문에 앞에다 꽂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 하나는 사운드, 소리이기 때문에 저건 후면에다가 꽂습니다. 자 요즘에 이렇게 복잡하고 쓰레기 같은 거 안 쓰죠. 그러니까 케이블 3개를 전부 다 꽂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꽂는 거는 진짜 엄청난 지랄이었어. 왜냐면 TV마다 이 케이블을 꽂는 곳이 달랐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아날로그 TV라고. 자 이거 보세요. 어디에 꽂아야 되는지 감도 안 잡히죠. 보통 TV 후면에 있습니다. 후면에. 전면에 나와 있는 경우는 이제 좀 많이 최신인 텔레비전이 전면에 나와 있고 대부분은 후면에 꽂아야 되던 AV 케이블을. 그래서 여기있다 이거 변환기 이걸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 변환기를 이용하면은 이제 앞에 이제 선 하나만 딱 이렇게 꽂고 이제 뒤에다가 이제 변환기 젠더를 이렇게 둔 다음에 거기에다가 꽂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전환기 젠더들의 특징이 있다면은 그 시절의 전환기 젠더는 개병신 내구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농담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 망가지거든. 그래서 이거 망가지면 아빠한테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데 아빠는 이제 TV니까 민기적 하지요. 이러면 결국에 내가 직접 공부해가지고 꽂는 수밖에 없게 됐었어요. 아 여기 이거야. 비디오 인라인, 비디오 인라인이랑 오디오 사운드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색깔로 표시 안 해주는 싸가지 없는 녀석들도 있었어. 원래 이렇게 인라인이 표시가 이렇게 빨간색, 회색,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야 했거든요. 근데 이거 색깔도 그냥 검은색으로 해놓은 양아치 같은 놈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따로 그냥 출력 단자를 사는 게 나았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네. 그래서 이 시절에 게임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냐 라는 것이죠.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네. 이 AV 케이블 나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줬던 녀석. 요즘에는 그냥 딸깍하면 끝나잖아. HDMI 케이블. 단점이 이게 아날로그는 송신이 안 돼요. 젠더를 해도 약간 좀 불안정하더라고.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구석탱이 그 창고 뒤져가지고 이제 AVI 케이블 꺼낼 수밖에 없는 거야. 응? 그런 겁니다. 진짜 시대가 좋아졌다. HDMI 그냥 딸깍하면은 씨발 다 꽂아버리고 그냥 얼마나 좋아. 아 반갑습니다. 할배 그만하고 타라고? 아 뭔 소리요. 이제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제일 재밌는데 나는. 노트북에 CD 칸이 있는 거 나도 CD 칸은 없어. 이제 외장 CD 칸이지 다. 이거 CD 칸. 요즘에 이렇게 외장 CD지 굳이. 응?
이제 콤팩트 드라이브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죠 이제. CD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부품만 차지하고, 그리고 이거 진짜 엄청나게 큰 단점이 있어. 내구성이 최악이야. 그 시절에 CD롬 이거 있었던 노트북들 저 CD롬 칼 안 망가진 새끼가 없었어. 소리가 큰 게 아니라 이것도 내구도가 10창이었어요. 그래서 안 달린 걸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CD 말고 CD의 시절이 지나고, 그치, USB가 나왔기 때문에 CD의 시대가 지나가기 시작했지. 얘는 그렇게 부피도 크지 않고 딸깍하면 딸깍하고 나오니까. 이거 당장 이거 부피 보세요. 부피 봐. 씨발 이거 CD 이거 어디다가 놔야 될지 감도 안 잡히는 새끼들 진짜로. 어? 하니까 옛날에는 CD 이렇게 한 곳에 이제 모아놓는 CD 보관함이 따로 있었다. 병원에서는 아직도 CD를 써. 내 거 내시경 했던 거 CD로 구워가지고 주더라고. 그리고 CD는 USB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단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소리가 커. 아까 누가 얘기를 했는데 CD롬 부팅 소리는 진짜 8배지. 8배면은 이거 진짜 공장 돌리는 소리나. 16배지? 비행기 뜨는 소리나. X16이라고 되어있을텐데 일단 16배짜리 이거는 비행기 뜨는 소리 나고, 이게 8배 이거는 공장 돌리는 소리 나고. 소리가 졸라게 커. 이거는 뭐 당장에 스타크래프트 같은 건 CD 필요하니까 무조건 들킨다 이게. 야, 그 시절 CD롬들 보세요. 여 앞에 있는 그 먼지 막이, 이게 점점 갈변이 됩니다. 노란색으로 누래져. 난 플로피 세대는 절대 아님. 쓰긴 썼는데 플로피를 메인으로 쓰진 않았어요. 와, 플로피 FD라고 하죠. FD랑 LD가 있는데 이 졸라 큰 거 이게 LD고요. 존나 크지. 이 길쭉해요. 이 지게에 탄다 만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길쭉해요는 나도 진짜 조금 봤어. 조금. 길쭉해요에서 이제 원반 달린 거 요거로 이제 바뀌었고, 요거에서 FD 단단해요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플로피는 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나 어릴 때 그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진짜 잠깐 썼었고요. 왜냐면 그때는 컴퓨터 교육이라고 하면서 컴퓨터를 가르칠 때 구식 컴퓨터를 이용했거든. 이제 늑대와 여우 컴퓨터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좆구린 옛날 컴퓨터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컴퓨터 교육을 했었어요. 이런 거 달려있는 대로. 옛날 컴퓨터에 플로피 디스크롬 달려있는 거 어디 갔냐. 그래요, 딱 이 모습이었어요. 저 밑에 그 뭐야 CD롬이랑 플로피롬이랑 이렇게 두 개 있는. 야, 뭐 틀이야, 뭐 틀은. 와, 이런 것도 많았지. 전원이 위에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전원을 함부로 찰 수 있기 때문에 위험했지. 그래, 이렇게 전원 버튼이 아래에 있는 쪽이 유리했어. 왜냐면 이거 전원이 아래에 있으면 어떤 식으로 컴퓨터를 킬 수 있냐면 이렇게 컴퓨터를 발로 까가지고 발로 이렇게 까면은 밑에 전원 버튼이 딱 이렇게 딱 이제 열리는. 발로 까는 게 이제 직접적인 이제 부팅이라고 할 수 있지. 모니터도 CRT 시절이죠. 4869형 이건 안 썼고,
이런 거 썼었던 것 같아. 이런 거 이제 매직 스테이션 같은 거 바로 나오네. 3전 매직 스테이션. 이거 본체 있잖아요. 이거 본체는 진짜 존나 많이 팔렸었어 이거. 아무튼 참 힘들던 시기였네요 게임하기. 그거에 비하면은 위는 그나마 하기 쉬웠던 거지. 단점이 있다면은 케이블을 연결해야 됐다는 거고, 케이블을 연결할 때 유선이 연결되었으면, 그땐 유선이라고 했습니다. 케이블 TV라고 하죠. 케이블 TV가 연결되어 있으면 케이블 TV에 선을 꽂거나 아니면은 그 젠더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실행할 수 있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음. 진짜 병신 같은 시절이었네. 케이블 TV랑 이 옆에 있는 요 조그만한 케이블들이랑 그리고 이제 콘솔이랑 같이 둘 수가 없는 시절이었어. 통합이 안 된 시절이었거든. 왜냐면 이제 당장에 핸드폰 단자 있잖아요. 와 이거 봐, 에미가 첫 뒤진 시절이었다니까. 이거 당장에 핸드폰 단자도 이 지랄이었는데. 이게 진짜 젠더 갈등이지. 자, 이랬는데 콘솔은 얼마나 심했는지 알아요? 당장에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 PSP가 그 지랄이었어요. PSP의 그 CMD라고. 이거 진짜 CMD였음. 어디 보자. 있다. UMD 이름이 UMD가 맞는 거야. UMD 진짜 MD였음. 야 이거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게 판다는 게 얼마나 개꼬운지 아냐? 당장 서비스 센터도 제대로 지원 안 해주는 건데 이거. 그치, 일종의 DVD, CD 뭐 이런 거 플레이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상 플스, PSP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자임 이건. 확실하게 말하면 이 PSP하고 PSP 호환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녀석이다. 관리도 쉽지 않았고요. CD라서 관리 쉽지 않지. 잘 망가지지. 물에 엄청 약하지. 모든 전자기기가 그렇겠지만은 습기에 엄청 약하고 얘가. 게다가 사출도 되는 데다가 이거 잘못해서 이제 압력을 가하면 깨지는. 저렴하지도 않아. 에이. 그래서 얘네들은 따로 이제 커버팩이나 이런데 꽂아가지고 관리했었던. 한국의 여름은 습하고 그 이제 겨울에는 무지막지하게 건조한데 그 환경을 못 견디는 녀석이었어 얘도. 그런 녀석이었습니다. 그나마 위 주변 기기는 호환성은 괜찮았던 녀석이었습니다. 센서를 차단하지 않는 디자인. 와우. 이거 보호대다. 고정 핸들. 참 많았었네요 주변 기기가. 이거 충전도 해야 돼. 자, 이 닌텐도 스위치에 안 좋은 것만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이거 리모컨 충전해야 됩니다 이거. 와 무선이다 너무 신기해. 응 배터리 충전해야 돼. 그 시절 무선 그냥 유미가 터져버림. 왜 유미가 터졌나? 이거 배터리가 존나 빨리 닳아가지고. 건전지 들어가는 것도 있어. 맞아 위 건전지. 리모컨 건전지. 와 끔찍하다 끔찍해요. 이거 건전지 먹는 괴물이었거든. 그니까 충전대를 따로 사지. 뭐냐고요? 건전지입니다 건전지. 보통의 건전지는요 이렇게 이거 까봐야 되는데 안 까지네. 자 아무튼 이거 리모컨이라고 합시다. 건전지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죠. 이제 AA 건전지가 두 개가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놈은 AA 건전지 한 4개인가 먹는 괴물 새끼였어요. 그 외에 AA 건전지 또 괴물같이 먹는 거는 게임보이였는데 얘도 건전지 먹는 괴물이었지. 4개나 쳐들어갔으니까. 그 좀 나중에 후발이 돼가지고 후속기가 나왔을 때 좀 건전지를 덜 처먹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뭐 충전기가 따로 나왔었으니까. 아야, 후발 주자는 그렇게까지 건전지 많이 먹지 않았어. 리튬 배터리로 이제 교체도 가능했고. 야, 이런 수많은 주변 기기들을 보세요. 아, 이거 그 어디 갔냐? 자동차 핸들. 짠짜잔! 뭐요 이건 씨부랄 할 수 있는데, 이거 닌텐도 위 리모컨에 이렇게 사이에 끼워가지고 이제 자동차 핸들처럼 쓰는 주변 기기가 있었더랬죠. 예, 이건 집집마다 하나씩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전동 휠의 개념을 무선으로다가 옮겨놓은 거죠. 스위치도 비슷한 거 있고. 스위치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안 먹더만. 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주변 기기가 위핏이라고. 이건 또 뭐야 샹 할 수 있어요. 네, 이거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 이거 피트니스 할 때 쓰는 거예요. 위피트라고. 이 피트니스를 할 때 쓰는 건데, 요 위에 올라가면은 내 체중도 재주고, 체중 재주고, 이게 좌우 밸런스 맞춰주고, 이 위에서 이제 요가나 뭐 이제 체조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건강해진다는 거임. 링피트의 조상님이야, 위피트.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진짜로 몸무게가 좀 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위에서 못했어. 그러니까 이게 유리천장이 있어요. 일단 유리천장을 깨부수는 놈들이 여기에 못 들어가는 거고, 진짜 무거운 사람은 막상 여기 위에 못 올라간다는 거임. 어느 정도 가벼워진 사람들만 올라가서 위피트로 요가하고 뭐 피트니스하고 그런 게 가능했었지. 네, 링피트의 맞선임입니다. 링피트가 좀 더 지루하던 녀석이죠. 왜냐면 뛰어다닐 수 있으니까. 얘는 못 뛰어. 아무튼 그 시기에 신기했었던 주변 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 그 낚싯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다, 낚싯대. 낚시콘입니다, 낚시콘. 아예 그 낚싯대 전용 컨트롤러고, 대충 이걸로 이제 낚시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돌렸다가 이제 조였다가 막 이래. 이런 주변 기기들. 야, 씨, 이게 씨 있네, 이게요. 낚시 컨트롤러. 사실상 플라스틱 쪼가리들이지. 근데 그 플라스틱 쪼가리들이 뭔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 마치 닌텐도의 유포스 같은 거죠. 이거 진짜 정말 플라스틱 쪼가리거든? 유포스. 근데 이 유포스에다가 이제 게임을 연결시키잖아?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모션을 인식을 해가지고 버튼이 나가. 주먹 찌르기! 해가지고 여기 유포스에다가 주먹 찌르기를 하면 주먹 찌르는 A 버튼이 눌러지고 막 그런 식으로. 이 연병알 플라스틱 쪼가리 하나 그냥 꽂았을 뿐인데 버튼이 된다고? 네, 버튼이 됩니다. 참 신기했네. 이건 진짜 플라스틱인데 그때 어떻게 작동한 거지? 그거에 비하면은 뭐 닌텐도 위 주변 기기야 선녀죠 뭐. 선녀야 선녀. 라보 골판지. 이제 못 구하는 거 닌텐도 라보. 접지전사. 존망했죠. 예, 그냥 아이디어는 좋았어. 내가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제 움직이거나 할 수 있다. 실제로 애들 두뇌 개발에는 좋았다고 하던데, 예, 그 보기는 안 좋아 보이네요.
보기엔 좀 짜쳐 보임. 바주카. 네, 보기엔 참 짜쳐 보여요. 당장에 이 라보 VR이 그 버추얼 보이의 시초야. 이 초저가용 VR. 초저가용 걸어치고 저가 아님. 버추얼 보이는 내가 실물로 봤었어. 일본 가서. 존나 빨갛더만 이거. VR 원조 버추얼 보이. 이게 일본에 가면은 이제 대형 이제 고전 게임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 버추얼 보이를 실사로 아니, 실물로 실기로 돌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체험을 해봤단 말이야. 농담 아니라 진짜 실명할 것 같아. 존나 빨개서. AVG에는 어떻게 이걸 찍는 건가 싶기도 해요. 진짜 뭐 이 화면보다 더 빨개. 실명의 위기를 극복했다고 할 수 있죠.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버추얼 보이는 좀 시대를 앞서간 녀석이긴 했지. 이러니 저러니 해도 3D 효과나 뭐 이런 거를 많이 주기도 했으니까. 근데 그건 VR은 아니었지. 3D 효과가 나온다고 해도. 야, 아무튼 이 옛날 콘솔들 주변 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 말고도 신기한 주변 기기들은 참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 뭐야, 당장 주변 기기는 아니더라도 플레이스테이션 2는 DVD랑 연결이 가능했었어. 그래서 DVD방에 플스2만 있고 나머지는 없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이 새끼는 DVD 재생이 가능했었습니다. 비슷한 주변 기기로 플스3는 블루레이가 플레이가 가능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플스2를 이제 살 때는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거 DVD 사온 거라고. DVD 이거 DVD 플레이어야. DVD 플레이어야 이거. 괄호치고 DVD 플레이어 아님. 그렇게 들여와가지고 이제 아들이랑 같이 게임하고 그런 집안들도 꽤 있었어. 내 친구네 집도 그랬었고. 유부남들의 진짜 플레이어지. 이제 반지의 제왕 그 DVD 그 박스를 열어보면은 안에 라쳇과 클랭크가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와, 슈퍼 리모컨 기억나요? 이게 유부남들의 마지막 그 DVD 플레이어라고 우길 수 있는 보루였습니다. 슈퍼 리모컨. 이걸 쓰면은 리모컨이 됐었거든. 근데 밑에 그 세모 동그라미 네모 X 보이죠? 이거 컨트롤러로 됩니다. 아, 이거 리모컨도 컨트롤러여가지고 이걸로 게임 깨는 미친 새끼도 있었었어. 키베치 레전드라고 생각하지? 아니, 이걸로 게임한 놈도 있었다니까? 진짜 대단했던 시절. 와우. 어썸하다, 그죠? 오른쪽 거는 많이 망가져서 왼쪽 거를 많이 썼던 것 같아. 야, 이렇게 옛날 주변 기기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훅훅 가버리네. 그러면 닌텐도 DS는 주변 기기가 없었나요? 아, 존나 많았죠. NDS가 제일 많았고, 이거는 얘기하자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나는 그나마 적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걸 얘기한 거예요. 와, 씨, 알람 시계를 밑에다 이렇게 연결한 거. 스마트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터치펜 크고 이제 지원 잘 되는 거. 이제 유비소프트 전용 이제 헬스 코치. 이것도 좀 웃기는 녀석인데 이게 뭐냐면은 진짜로 이제 헬스 코치예요. 이게 만보기야, 만보기. 이거 만보기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만보기에 이거 기타 히어로 전용 피크. 이거 버튼입니다. 버튼 밑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이제 버튼 이렇게 누르는 거 이제 탁 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버튼. 기타 그립. 이제 에어포켓. 이건 뭐 이제 다이어리지 뭐.
이건 게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들. 이거랑 그 이제 뭐지? 그 와이파이 통신 되게 하는 거 있었는데. 이거다 씨바. 제가 엄마한테 이걸 사달라고 존나게 쫄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포켓몬 와이파이 통신으로 이제 전세계 사람들이랑 맞짱 깔 수 있는데 그거 못해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이때쯤에는 안 낚였어. 이게 게임 관련된 주변 기기라는 걸 깨닫자마자 바로 안 사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게 되는 친구네 집을 찾아가다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이미 들여와져 있는 친구네 집에 가서 등록을 해가지고 같이 했었어. 왜냐면 와이파이는 한계가 없었거든. 그때 1인 1 와이파이 뭐 이런 개념도 없고 막 하니까, 뭐 이제 와이파이라는 게 그 선이 없잖아요 하니까. 응? 친구네 집에 가서 같이 했었지. 이제서야 말하는 거지만 엄마, 친구네 집에서 쌀먹 좀 했어. 그리고 이게 USB 와이파이는요 되게 큰 단점이 있었는데, 이게 와이파이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 와이파이 커넥션이 그렇게 넓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넓게 퍼지지 않아가지고 집 전체로 막 퍼지고 그러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대충 컴퓨터 있는데 근처에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네. 근거리 와이파이 통신이었어. 근거리. 추억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구만. 이제 와우, 포키와치 이거 이제 만보게도 되고, 내가 이제 잡은 포켓몬 여기에 보여주는 그거, 이거 존나게 비싸가지고 짭도 진짜 많았어요. 이 포켓 통신으로 여기다가 이제 알 보내가지고 이제 알 까기도 할 수 있고, 뭐 기본적인 도구죠 어찌 보면. 참 많았구만 기본적인 도구들이. 이건 포트잖아. 보또 DS 호환용 USB 충전기. 그래 충전기 없어가지고 진짜 옛날 NDS 충전기는요 족같이 생겼었어요. 어디갔니? 여기있다. 정품 충전기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선은 진짜 드럽게 짧고요, 충전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요. 네, 정품을 아무도 쓰지 않았지.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충전기가 너무 존재감 없이 생겨가지고 두고 오거나 아니면 놓고 오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꽂아놓고 잊어먹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 여기다 실물. 이거 진짜 존재감 없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그래서 오히려 주변 기기로 이제 막 새끈한 거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 존재감 과시하게끔. 근데 나는 제일 큰 단점은 충전 속도가 느리다였던 것 같아. 충전 속도가 느려.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아무튼 주변 기기들이 참 그 레전드였던 적이 많은데, 그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해도 요즘 게임보다 쌌어. 결론. 이번에 마리오 카트 월드에 뭐 추가 기기들이 있다니, 뭐 무슨 캠으로 뭐 연결된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거 감안해도 그거보다 쌌습니다. 옛날엔. 지금의 돈의 가치와 예전의 돈의 가치가 다르긴 해도, 근데 게임 파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나갔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저렴했던 시절이 있었지.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 시절이요. 영도 뭐가 있어요. 플스 사운드가 나네. 띠용. 눈치 없는 거 봐. 근데 막상 이렇게 하면은 통과시켜준다. 반박으로 들어가네.
근데 리듬 천국이 진짜 해작 게임이었던 게 저지랄로 해도 비트만 다 맞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것만 다 맞으면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리듬 천국을 못 깨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의 리듬감이 얼마나 되는지 조금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저걸 못 깨?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자, 그럼 들어가 볼까? 어휴, 서버 들어와졌네. 어이씨, 모기. 가볼까? 으차. 바라바라바라밤. 공합 서버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좀 갱스터를 좀 노려보도록 할게요. 갱스터를 동경하게 된 것이다. 공박 특전시 갱스터를 동경하게 된 것이다. 어디 보자. 뭐 지금 갱이 누가 있나.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해야겠구만. 서버 커넥트.